예. 어, 정치 산책 112번째 특별 강의 5번째 오늘 특별 강의 이제 이 종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환국 문명을 복원하지 않으면 을과 혼을 되살리기가 어렵고 조선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신이라고 치부하였던 우리의 정통사상을 복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신을 환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미신으로 치부한 우리의 정통 사상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정통 사상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의 정통 사상이 무엇이냐? 예, 무문화에서 만들어졌던 이 보살 사상, 예, 보살 사상과 그 다음에 선앙당 신앙이죠. 선앙당 신앙. 보살 사상과 선앙당 신앙, 그 다음에 제사 의식과 네 번째 토템 의식입니다. 토템 사상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한국 문명의 정통 뿌리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내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급속도로 우리 한국이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이 중원 땅을 내주고 지금 현재 우리 조선 땅에까지 밀려와서 여기에 살고 있다. 한국 문명의 장자로서 우리의 말과 글을 만들고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만들었던 이 한국 문명의 적장자요 장손인 이 조선 문명이 지금 최대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현재 내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국민들은 제가 지금 현재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말하면 아마 의아해할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제가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으로서 평생을 제가 역사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 역사 공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이 가장 위험한 지금 시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최대의 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 내용이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미신이라고 치부했던 정통 사상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급속도로 사대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망국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제가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국 문명은 여러 문명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는 바로 환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국사의 이 환국 문명은 여러 문명으로 분화되었는데 그 중에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조선 문명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요하 문명이 바로 우리의 고조선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황하 문명인 중국 문명과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 문명인 일본 문명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환국 문명의 뿌리인 요하 문명과 고조선 문명과 황하 문명인 중국 문명과 도레인 문명인 일본 문명으로 이렇게 이제 양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고조선 문명, 일명 요하 문명을 연구하는 데 소홀했다. 그 이유는 요하 문명, 고조선 문명이죠. 이 모두가 서해 대평원 황해에서 올라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하 문명, 고조선 문명, 황하 문명은 바로 서해 대평원에서 지금 현재 황해에서 올라간 것이라는 그 뿌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에서 우리는 수수만 년 살았는데요. 그때 이 수렵과 채집 그리고 자연농법이 최적화된 서해 대평원으로서 우리 동북아는 물론이고 또 우리 산스크리트, 우리의 말과 그림 산스크리트의 본향이고 또 우리의 정통 사상인 보살신앙의 발원지라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서해 바다가 해수면이 차오르지 않았을 때, 빙하기 때는 여기 지금 현재 인천에서부터 중국 산동반도는 물론이고 양쯔강까지 이 지역이 바로 뻘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뻘밭에서 황하강에서부터 내려오는 미네랄과 양쯔강에서 내려오는 미네랄과 요하강에서 내려오는 미네랄과 그 다음에 압록강에서 내려오는 미네랄과 한강에서 내려오는 미네랄과 영산강 한강에서 내려오는 미네랄과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미네랄이 모두 다가 서해 대평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해 대평원이 얼마나 뭐냐면 기름지고 뻘밭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수수만 년 동안에 서해 대평원에서 바로 수렵과 채집과 자연농법을 하면서 극락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락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산스크리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산스크리트에서는 극락을 수카바테라 그래요. 수카바테. 자, 수카바테라는 것은 뭐냐면 수카라는 것은 맑을 숙자를 우리 한자로 옮기면 맑을 숙이 되는 것입니다. 밭에는 우리가 밭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것을 그것이 바로 극락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극락이 서방 정토에 서왕모가 누군가가 극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살 사상의 핵심인 수카밭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 사상은 이것이 우리의 정통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 사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앙당 신앙인 것입니다. 선앙당 신앙은 우리가 동네 어귀마다 우리가 솥대가 있고, 그 솥대는 바로 새들을 달아놓은 것이죠. 새는 왜 달아놓았느냐?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솥대를 만들었고요. 토템 사상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바로 우리의 수호신으로서 우리의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템 사상을 상징해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다 거기에 새끼줄도 걸치고 당산나무라고 하는데, 이 당산나무에 뭐냐면은 과거에 제도 지내고 우리가 선앙당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느티나무는 산스크리트로 느티나무인데, 느티는 뭐냐면은 바로 생명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원성을 말하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느티나무는 바로 벌레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어귀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수천 년 동안의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느티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산스크리트로 느티나무인데, 느티는 뭐냐면 생명의 영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정통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신이냐 이겁니다. 이 정통 사상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화되고 지금 현재 일본화되고 지금 현재 미국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미신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미신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미신으로 치부하고 나니까 결국 남는 것은 사대주의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하 문명은 여러 문명으로 분화되었는데, 그 중에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조선 문명이고, 이후에 황하 문명인 중국 문명과 도레이 문명인 일본 문명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었다 이거죠. 이후에 우리 고조선 문명은 요하 문명을 연구하는 데 소홀히 하였고, 그 이유는 요하 문명, 고조선 문명에 서예 대평원에서 올라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렵과 채집 그리고 자연농법에 최적화된 서해대평원의 황해는 우리 동북안의 물론이고 산스크리트의 본향이고 보살신앙의 발원지다 이거죠. 보살 사상의 발원지뿐만 아니라 선앙당 문화의 발원지이고, 그 다음에 제사의식의 발원지이고 토템 사상의 발원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앙당 사상은 바로 당산나무에 절을 하고, 당산나무 어귀에 있는 거기에 바로 조그만한 돌을 올려서 그 바람을 빌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돌탑이지 않습니까? 그 돌탑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어째서 그것이 미신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무당과 관계되고, 이것이 어떻게 무속과 관계되어서 그것을 편마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은
중국화되고 일본화되고 미국화되고 러시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천 년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서로 아웅당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들은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이 이제 가져온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 카라마야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야어는 카라마야어, 위굴마야어, 그 다음에 나가마야어가 있는데 우리는 카라마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가라라 그럽니다. 가라. 예, 가라사라라 그러는데 가라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라가 뭐냐면 서쪽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사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신라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신라는 원주민은 우리 고조선 유민이지만 신라의 지배층은 흉노족이거든요. 흉노족. 그래서 서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국이라고 한다고요. 사라국. 그래서 조선을 가라사라국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원적으로. 각골문을 우리는 해독했기 때문에 유창균 박사님과 최춘대 박사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이렇게 학문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려고 들지 않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각걸음을 유창균 박사님과 최춘태 박사님과 그 연구원들이 지금 이제 밝히고 있고 이미 밝혀졌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산스크리트가 뭐냐면은 우리말의 뿌리라는 것을 이미 그 시기 뭐 시기 그레스유 시원하다 맞달 뭐 봄 푸른 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산스크리트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를 산해경에서는 청구대륙이라 하고요. 우리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이걸 청구대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도 청구대륙이라 하고 저는 이걸 서해대평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 사상은 바로 서해대평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대평원 일명 청구대륙은 우리 동이족의 본향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이어받은 문명이 바로 연해주 문명, 요하 문명, 흑표 문명, 바이칼 문명, 이걸 브리아트 문명이라 그러죠. 마고성 문명, 판찰라스 문명, 도낭 문명, 시마오 문명, 시안 문명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환국 문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환국사의 강령이라 하죠. 이후에 고조선이 망하고 분화되어 중국 문명, 조선 문명, 도레이 문명, 일본 문명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한자 문화권을 말하는 것이죠. 환국 문명은 적어도 현재까지 2023년을 기준으로 74,142년이나 된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상고사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제 상고사라 하고 상고사는 순다대륙과 천축대륙으로 나누어진다 이거죠. 순다대륙은 남방문화권을 말하고 천축대륙은 북방문화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을 태고사라 부르고 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태고사의 새발견 일명 자연과학 세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태고사는 태고사의 새발견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태고사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고사의 재발견이라 한다. 우리 환국 문명학술원에서 왜 서예대평원을 연구하느냐 하면 인류의 말과 글이 여기서 가장 오랜 시간 고도화되고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인류가 현재 호모사피엔스가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여러 다른 종과 다양성을 교류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서예대평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예대평원 청구 대륙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다 대륙이 해수열과 적도 부근이라 살기에는 매우 적합하지만 화산 폭발과 지진 때에 있어서 안정을 취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서예대평원 황해는 우리 한국 문명을 잉태하는 데 충분하고도 필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죠. 이를 우리를 무문화라고 하고요. 무문화는 보살 사상과 선앙당 사상과 제사의식과 토템 사상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문화는 수렵 과정, 채집 과정, 자연농법 과정, 수료를 이용한 농법 과정, 그리고 청동기, 철기로 이어지는 오늘날까지 제4차 산업 블록체인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상고사의 전기라고 말하고, 상고사의 전기를 바로 순다 대륙 때를 우리가 상고사의 전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순다 대륙, 순다 환해 시기를 우리가 상고사의 전기라 말하고, 이후에 25,000년부터 천축환해 시대라고 말한다 이거죠. 천축환해. 이 천축환해 시대가 바로 상고사의 후기가 되는 것이죠. 상고사의 후기가 되는 것이죠. 북방에 진출한 인류가 25,000년경에 전 인류가 서구 유럽까지 다 진출했기 때문에 이 모두 다 진출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25,000년이라고 제가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왜 25,000년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7, 8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7,000년 전에 우리가 최대 빙하기를 맞이해서 너무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추웠기 때문에 마고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축강령의 북방문화권이 만들어지고요. 북극성 사상, 마고 문명이 태동하고 견우증려 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르반과 할망에서도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가라국과 사라국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요. 나반과 아만이 바로 북방문화권에서 그 장세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미 순다 대륙에서 태국, 버마, 티베트 공원에 와 있던 위굴 마야인과 나가 마야인이 인도 네팔을 넘어 파미르 공원을 넘어온 나가 마야인이 합류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나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반과 아만이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천축대륙이라 부르고 이후에 우리는 오천축국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북방문화권이라 하고 천축강력이라 부르기도 하고 마고성이라 하며 동학문명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천축환인의 시대를 우리가 상고사의 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미르에 동진했다는 것은 북방문화권의 천축환희를 말하는데 여전히 대다수는 남방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순다 대륙인이 현재도 신안 앞바다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주도도 그렇고요. 이를 일본에서는 조엽수리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즉 남방문화권의 영향을 아직도 많이 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문화는 신석기와 함께 자연농법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만 2천년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무문화는 보살사상과 선앙당 사상과 제사의식과 토템 사상으로 분화되어 신앙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현재 정통 미신문화라 한다 이거죠.
정통 우리가 신앙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통 우리의 이 미신 문화를 미신 문화라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되살리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이 환국 문명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우리 환국 문명이 단절된 것은 바로 이 미신 문화라고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정통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통 이거를 우리가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통 사상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환국 문명을 복원하는 것은 미신이라는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고, 우리 조선반도의 미래는 미신이라는 문화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환국이 문명국가로 가는데 척경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살사상인데, 이 보살사상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라 그러고,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본생을 설명하면 원래부터 태어나는 씨앗, 생명, 원래 경상도 말로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보살사상이죠. 인간은 원래 인간으로서 태어나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냐면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살사상인 것입니다. 자, 이후에 자연농법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법은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사상이 비과학성이 미신으로 폄하하였던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수로를 이용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바람이고, 인간으로서 뭐냐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신이라고 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당착이죠. 자가당착. 환국민이 자가당착에 빠지면 환국 문명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선인의 비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내용들을 제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농경혁명이 지나고 농업혁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동기 문명은 9,000년 전에 서방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옆에 발칸 반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나라, 그 다음에 그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조지아, 여기에서 청동기가 주석을 섞인 청동기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동북아까지 오는데 10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문명은 9,000년 전에 서방에서 시작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구약 신약 창세기 전에 창세기인 수메르인들의 문명이 바로 마구섬의 문명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여호와, 사마리아, 길가메시, 이 모두는 마구섬 문명에서 서쪽으로 건너간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은 아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장음이면 긍정이 되는 것이고요. 브라함은 뭐냐면 불다, 불다에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사상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원이 야호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호. 우리가 산에 가서 산 쪽에서 산까지 뭐냐면은 부를 때 야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야호가 바로 뭐냐면은 생명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마는 뭐냐면 셈족을 말하는 것이고, 리아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다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뜻은 셈족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셈족이 사는 땅을 말하고 예수도 이쪽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거죠. 이후에 천축 네팔에서 시다르트도 태어났죠. 그래서 이 시다르트는 그 전에 있었던 우파니사드에 우파니사드 철학의 바탕을 두어서 진리의 상대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시다르트가 불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무아론을 가지고 있는데, 무아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를 극단적으로 없다고 말하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의 그 생명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이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엄밀한 그 정치한 그 철학의 인식적 깊이는 인정하더라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목적으로 뭐냐면 불교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적으로 기독교에 빠지면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태어난 시기는 청동기와 철기가 공존한 이미 고대사에 접어든 시기들이죠. 즉 제국이 시작되는 시기에 우리가 기성종교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성종교가 나타난 것이다 이거죠. 제국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인간의 순수 이성이 작동하는 보살사상의 고도화가 바로 예수 석가의 탄생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억압과 착취의 노예 생활의 극대화에 따른 핍박에 대한 인간의 수수억 년 동안에 진화해온 순수 이성, 이걸 보살사상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사랑과 평화로 고도화된 정신작용인 믿음과 신앙으로 영혼을 친밀하게 보장한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보편적인 보살사상이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힘을 얻게 된 것이고, 자연과학 세상에서는 생물과 광물의 공진화가 일어나듯이 인간 사회 세상에서는 권력과 종교의 공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환원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거죠. 형식적인 민주공화정에서 실질적인 민주공화정이 바로 지금 시민 직접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왔고,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으로써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가 시민 주권주의자로서 시민 직접적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4차 산업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를 내다보고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윤석열 정부는 시민이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성을 강화해서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의 수박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 이낙연과 그들의 똘마니들이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문재인과 같은 무능한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와 이낙연이가 한국을 말아먹은 빗장을 열고, 여기에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그 집안의 주인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문명은 미신으로 점철된 우리 고유물을 복원하는 데 있고, 왜 우리는 또 이 조선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조선의 가꾸름은 가라사라고 유창균 박사님과 그의 제자 최춘대 박사님이 이걸 밝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라는 뭐냐면 태양이고 사라는 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사라라고 그러는데, 가라사라, 가사라고 말하는 것은 가라는
가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가야 연명체는 고조선의 마지막 모습이다. 고조선의 마지막 체제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야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고조선의 마지막 국가 형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경상남도 창녕에도 저 고향 들어가는 입구에 그 유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가라사라고 하는데, 가라는 태양이고 사라는 달이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범어이다이죠. 이를 산스크리트라고도 하고 실다모라고도 한다 이거죠. 예, 매우 뭐냐면 신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공우 강수환 박사님으로부터 범어 대사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범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유창균 박사님과 최춘대 박사님에 의해서 각고름이 해석이 되면서 각고음에 쓰여져 있는 그 말이 모두 다 뭐냐면 범어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해 대평원에서 바로 중국의 해변가라든지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다 이것이 뭐냐면 동이적의 강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바로 가라족과 사라족의 혼혈임을 알 수가 있고요. 제임스 처치우드의 사라진 무대륙에서 동쪽 일본 열도와 조선 서해 대평원에서 진출한 족을 우리가 카라마야라고 그런다 그랬죠. 서쪽으로 진출한 족속이 바로 나가마연이고요. 현재 그리스 로마의 원이 된다는 것이죠. 조선은 이들의 연합체인 나라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고조선이라 부르고, 조선은 가라사라국이고 산스크리트이고, 이는 물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의 나라이라는 것은 바로 서해 대평원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물의 나라인과 해가 뜨는 나라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선은 부여고, 부여는 예고, 외고, 그 다음에 일본과 다 같은 나라다 이거죠. 카라는 카라, 가라, 가래, 가래에서 부채, 달, 알, 대갈통, 달빛, 햇빛, 부세차, 화살,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카라와 관계되는 우리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라는 뭐냐면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는 달아 이런 있지 않습니까? 다라는 건 바로 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은 뭐냐면 사라와 관계되고, 사라는 뭐냐면은 신라와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왜? 신라의 지배층들이 뭐냐면은 바로 흉노적이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우리 한국사의 요임금은 가라족이고 순임금은 가사라족이다 이거죠. 이는 서쪽에서 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임금을 서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딱 일치하는 것입니다. 환궁우미 학술원에서도 밝혔듯이 제주도의 돌하르방과 한망은 바로 범어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은 물의 날에서 태양이 뜨는 동족인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조선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범어를 사용하였으며 각고름을 만들어서 그 뜻을 전달하였다 이죠. 그래서 동의종은 원래 유전적으로 서해 대평원 항에서 시원을 갖고 마고성에서 언어가 재조합되어 다시 동쪽으로 진출한 북방 문화권의 천축한인을 말한다 이거죠. 테오복기스와 사망오제가 다 북방 문화권에서 천축한인들이죠. 이처럼 공우 강수환 박사님의 범어대사전을 통해서 또 유창균 박사님이 각고름 해석을 통해 우리가 가라족과 사라족의 연합집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주 우리 상고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그런 나라다 이거죠. 가라족과 사라족의 연합 정권이다 이거죠. 이후에 우리는 환국 문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잃어버렸느냐? 그 원인은 바로 미신으로 치부해버린 우리의 정통 사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결과 사대주의가 되었고요. 환국인의 정통 뿌리 사상이 단절되면서 우리는 중국 땅에 편입된 중원을 내주게 되었다 이거죠. 급기야 조선반도에까지 밀쳐진 것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애달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수구 사대주의의 주의에 기대서 기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기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가 없어진 우리의 영혼이 없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국통이 끊겨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조선이 망하게 된 것은 괜히 망하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망하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통이 끊어져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학문이 끊겨 가문이 끊겨버린 것이다 이죠. 그 결과 우리는 품위 없는 인간이 되었고 인간을 자원으로 보고 자유주의에 열광하고 자본주의의 병폐를 광고한 결과이다 이거죠. 그 가운데 돈으로 도배된 의식과 철저히 채찍질을 당하는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국민이. 왜? 우리의 미신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정통 사상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맞는 노예 근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감은 이미 팔아먹은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팔아먹을 자존심도 없는 환경에 놓여진 처참한 나를 또 국가가 짓밟는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가 당연하다는 무식한 사람들이 되어 좀비가 된 것이다 이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행위 양태를 알아보자 이죠. 이들은 나는 이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뭐냐면은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과 품위 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을 자원으로 보고 자유주의에 열광하고 자본주의 병폐를 강구한 결과에 되죠. 그 가운데 돈으로 도배된 의식과 철저히 매질을 당하는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자존심은 이미 팔아먹은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팔아먹을 자존심도 없는 환경에 놓여진 처참한 나를 국가가 짓밟는 경우가 되었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가 당연하다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 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이들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다 이거죠. 그 행위 양태를 알아보자. 이들을 나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친분을 내세워 그 사람의 자존감을 희화화하는 스타일. 두 번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돈 하는 자. 돈 하는 자. 세 번째, 친구에게 사사로운 개인 이야기를 약점 삼아 나중 뒤통수 치는 사람. 네 번째, 못된 일을 하고도 하느님에게 고백하는 비열한 자. 다섯 번째, 나라 있음을 모르는 리버럴하는 개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수두룩박박합니다.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적어 보았는데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는 문명의 발전을 희화화하는 작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식과 학문이 들어갈수록 충동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반사의 인격 장애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국민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있는 모든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소셜 패스의 사회적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천공, 건진부서 이들이 다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정신병원에 보내서 정신감정보호센터에 보내야 한다 이거죠. 우리 국민들로 대부분 여기에 노출된 사회가 있다 이거죠. 그 뿌리에는 돈의 눈물 없고 고도화된 정부와 사이의 균형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고대화 정부화된 사이의 균형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상실했느냐? 보편적이고 동일성의 공통분모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감정 조절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감정 조절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과 구성의 상대성이 필요하고요. 구체성과 추상성이 상대성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속도와 정확성이 상대성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안정과 유연성이 필요한 이런 것을 감정의 조절 기능이 있어 황상성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균형 잡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감정의 조절은 기술적이고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를 돈과 자식 추세에 파괴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착취를 성취한 자는 승리자라 그 대상은 철저히 짓밟고요. 여기에 낙오된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빗장을 열었고 윤석열, 김건희가 그 집의 주인이 되었고 국가 공적 재산에 철저히 수탈하고 있으며 임기 1년은 방편으로 탐색하고 본격적으로 수탈하는 4년이 되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마지막 내리는 결론인 것입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8일 저는 12시가 넘었습니다. 예, 한국문명 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